현재 KF-21 전투기의 분담금을 아직까지도 미납한 인도네시아 측에서 한국산 TO 훈련기 무기 수출 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KF-22 전투기의 분담금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도 기술자를 다시 투입시켰으며 오히려 한국산 훈련기를 더욱 구매하고 싶다는 기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분담금을 지출하고 외교 관계도 되돌리고 한국산 무기도 마음껏 구입하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골라 하는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벌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깊은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부품부터 시작해 일일 해군의 기함 수준으로 취급되는 호위함과 TO-10 훈련기의 켈트 라이플까지 한국산 무기의 수출 금지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상황이 직접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교활함마저 박살내버릴 만큼 키요시 훈련기와 KF-22 전투기의 놀라운 성능과 완성도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 선택지가 단 하나 한국산밖에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한국산 무기를 다시 요청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의 이달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약 100명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공동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으며 KF-22 전투기의 기술자 교류를 통해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무기 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기도 해봤지만 2011년 8월 현재까지 KF-21 기술진을 복귀시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고려제국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KF-21 제작 현황 국회 보고 발표에서 공동개발국인 인주는 아직도 분담금 7천억을 미납했다고 밝혔는데요. 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기술진을 복귀시키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서 약속했던 분담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자 한국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철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이 간절히 원했던 TO-10km 훈련기의 수출 계약을 즉 전면 금지시키길 검토 중인 것인데요. 반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훈련기 도입 사업에 TO-10 훈련기가 간절했으며 한국산 무기가 아니라면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는 상황. 과거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날렸던 인인은 KF-21 출고식 당일까지만 해도 기존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한국과 든든한 방산 무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인도네시아의 의문을 품은 한 명의 기자가 취재 끝에 그들이 한국 몰래 제3국과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인도네시아는 KF-1의 기술진을 복귀시키면서 공식적으로 KF-21 전투기의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 지속 의지와 함께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체납 문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 협상을 통해 문제를 종결시키고 양국 간의 사업에 관하여 정상화할 것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첫 번째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적대 관계를 가진 말레이시아에 KF-22 수출 관련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미 몰래 또다시 사기당할 것을 우려하여 각종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표면상으로 한국은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KF-22 전투기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외교관을 초대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위장했으나 뒤에서는 전문가들을 해당 국가에 몰래 파견해 시제기 비행 시계와 맞춰 각종 무기 수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단순 전투기뿐만이 아닌 첨부 미사일과 장갑차 등 다방면의 무기 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높은 관심을 보였던 국가는 다름 아닌 말레이시아로 이들은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를 적극으로 간주하여 견제해왔는데 KF-21 전투기에 상상도 못할 스펙이 밝혀진 마당에 만약 인이와의 계약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적국의 약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었기에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이때 이례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 성능 개량과 더불어 경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사업에 한국의 FA-50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한국산 무기까지 도입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으며 일각에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양국의 군비 경쟁은 빈각의 이선이고 한쪽에 막강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군비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무기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가 주목하는 한국산 KF-22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죠. 한국산 KF-22 전투기를 먼저 손에 넣는 국가가 군사력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에어로리뷰 군사 원조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다소사의 나팔 전투기의 36대 초기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현재 매체들에 따르면 라파엘 전투기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선급금을 지불할 경우 늦어도 올해 12월에 발효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 주체인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난 후 추진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과 이후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나팔 전투기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물론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계약 준비를 서둘렀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루머가 아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는데요. 결국 48대의 나팔 전투기 도입이 기정사실임을 인정해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한국산 KF-22 전투기의 분담금은 납부도 하지 않은 채 조롱하듯이 또다시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도입이 한국에게 딱 걸리자마자 인도네시아 측은 굉장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의 넉넉지 못한 국방비 사정상 48대에 달하는 나팔 전투기를 대량 구매할 경우 KF-20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것은 단순 분담금 문제를 넘어 한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발판 삼아 동남아 전체로 KF-21 전투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이것을 감안하고 KF-21 전투기 공동계약을 체결했기에 더욱 극심하게 느껴지는군요. 이에 대해 한국은 같은 방법에 두 번 당하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으며 비상식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특히 오훈련기와 호위함 잠수함까지 인도네시아군이 운영하는 모든 한국산 무기의 부품들과 추가 구입을 동결하려고 검토하는 방식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출하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만약을 위해서였죠. 인도네시아는 KF-22 전투기의 출고식 직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스펙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보였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분담금을 지출하고 한국산 무기도 마음껏 구입하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골라 하는군요. 과거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최상의 조건들과 한국의 지원에 힘입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삽질만 반복하고 있는 게 기대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한국산 KF-22 전투기를 구입한 쪽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는군요.